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저에겐 아주 소중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와이프와 CC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애가 덜컥 생겨버렸습니다. 주변에선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다 결혼에 반대를 했었고 저희도 젊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와 얘기를 나눈 후에 우리 끝까지 한번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작게 열었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 있는 행사니 규모는 작지만 예쁘게 올렸어요. 식을 마치고 나니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실감이 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애를 낳고 몸을 추스리는 동안 저는 애기 분유값은 벌어야 하니 부랴부랴 준비해서 중소기업에 다행히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만 한다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내는 제가 돈을 다 벌어다 줘서 그런지 애를 낳고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음에도 취업 준비나 미래를 준비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애 낳는다고 힘들어서 쉬게는 했지만 그래도 저 혼자서는 애 키우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몸이 다 안 돌아와서 몸이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쉬다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이라도 저 혼자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힘들긴 해도 딸이 웃으면서 반겨주는 거 보며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이 맛에 아이 키우구나 했습니다. 빨리 커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아내도 집에 있는 동안은 아이와 정말 잘 놀아줬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보너스를 받거나 돈이 좀 생기면 아이 것부터 먼저 삽니다. 그건 아내와 저 둘 다 한마음이라 그 부분에 대해선 충돌이 없었어요. 아내와 저랑은 옷도 안 산 지 반년이 된 것 같네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아이 옷이랑 용품, 아이 물건만 보러 다녔고요. 애가 워낙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크기도 하고 나중에 크면 우리가 입히는 옷들 작아져서 입지도 못할 거란 말이죠. 예쁜 옷들은 지금 다 입혀놔야 될 것 같아서 날마다 예쁜 옷들 있으면 사고 그럽니다. 분유와 이유식은 물론이고 간식 같은 것들도 유기농이나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서 먹이고요. 그래도 돈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애기가 잘 먹는 거 볼 때면 제 배가 든든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내도 아직 젊어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을 텐데 아이한테 투자한다고 맨날 입는 옷만 입는 게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카드 쥐어주고 쇼핑 좀 하고 오라 하면 아이처럼 신나서 백화점 다녀오네요. 생각해보면 딸아이 2명을 키우는 것 같기도 해요. 밤에 애 사이에 두고 아내와 침대에서 3명이 같이 잘 때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 1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들이 너무 부러워 보였거든요.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외동보다는 형제로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딸도 형제가 있으면 자라면서 심심하지도 않을 거고요. 아내도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자녀 계획을 2명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딸은 쉽게 생겼는데 둘째가 가져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도 몸에 좋다는 거 먹이고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도 안 생기더라고요. 인공수정은 돈도 많이 들고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자녀 계획은 물 건너 가는 듯 했고요. 시무룩해져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젊고 시간은 많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은 딱히 애를 가질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저한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꺼낸 얘기지만 원래 생각은 하고 있었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근데 더 할 말이 있는 듯 하다가 옆에 딸아이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얘기하자는 표정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싶어 밥을 먹고 아내와 방에서 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너무 키우고는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입양을 생각해보게 되었대요. 근데 다른 핏줄이라 조금 망설여지긴 했는데 너무 키우고 싶으니 이 방법밖엔 없을 것 같았다네요.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입양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 표정을 보더니 예상한 반응인 듯 당황스러운 거 잘 안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자는 게 아니니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너무 낯선 문제여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따지고 보면 다른 집 아이를 키우는 건데 잠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키워야 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와 아내가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몇 날 며칠을 입양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아내를 보면 입양을 하고 싶어지다가도 우리 딸을 보면 같이 어울려서 커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생각 좀 해보고 있냐고 물어봐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저를 다시 설득하더군요. 자기가 기관에 알아보고 아이들도 다 보고 했는데 딸아이와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격도 순하고 착한 것 같다고 입양을 한다면 꼭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대요. 저는 아직 아이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결정을 해놨다고 하길래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저와 같이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동의만 하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거절 의사를 밝힌 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아내는 시간만 나면 저에게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건지 진행 사항과 계획을 말해주는데 너무 간절해 보여서 결국 아내가 생각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아내와 제가 앉혀놓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형제가 생긴다는 개념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동생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온 첫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그렇게 낯설어하지도 않고 우리와 얘기도 곧잘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이가 혹시나 저와 아내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반항심을 가질까봐요. 아직 어린애라서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요. 그 뒤로 우리 가족은 4명이 되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딸아이와도 싸우지 않고 누나 동생처럼 잘 지내더군요. 그러던 중 하루는 아내와 쇼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늦어져 카드를 먼저 주고 장을 봐오라고 했어요. 아내는 애들 간식이랑 이것저것 좀 사오겠다고 필요한 건 없냐고 묻길래 그냥 맥주 한 캔 사와달라고 했죠. 퇴근하고 집으로 갔더니 아내가 쇼핑한 걸 꺼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먹을 것보다 옷이 더 많더라고요. 뭔 옷을 이렇게 많이 샀냐고 했더니 애들 옷을 요즘 못 사준 것 같아서 좀 사왔대요. 근데 봤더니 딸아이 옷은 거의 없고 죄다 아들 옷인 거예요. 그런 소개 하기는 싫었지만 왜 이렇게 아들 옷만 사왔냐고 지나가듯이 말했죠. 그랬더니 딸애는 옷이 예쁜 게 별로 없었다고 오늘은 아들 옷만 사온 거래요. 그래서 다음엔 딸아이 옷도 좀 보고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들만 잘해주면 딸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평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애들도 어리다고는 하지만 누굴 더 챙겨주고 하는지 어려도 알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몇 번은 있었어요. 책 같은 것도 같이 사러 가서는 아들 거 몇 권 더 사오고요. 간식도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좀 더 사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원래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걸로만 왕창 샀었는데 이젠 아들한테 그러는 걸 보니 괜히 딸아이가 안쓰러워져 말은 안 해도 제가 따로 더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용돈도 딸아이한테 좀 더 챙겨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와서는 아들을 과학고를 보내야겠다고 이과 전문 학원에 보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참에 딸아이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아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고 차별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너무 딸아이한테 소홀해진 것 같다고요. 아내는 전혀 몰랐대요. 둘 다 똑같이 챙겨주고 있었다는데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학교 끝나도 아들만 데리러 가고 학원도 아들 것만 알아보고 보내고 그런 것들을 말해줬어요. 그 말 듣더니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하다고 딸아이는 혼자 스스로 잘해서 놔뒀대요. 저는 그렇다고 딸 혼자 놔두지 말고 같이 좀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쩐지 요즘 딸아이가 저한테 더 많이 의지하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했고 아들은 이과 학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내는 학원 끝난 아들을 데리러 가고 저는 딸아이 학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애를 데려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아들과 얘기할 시간도 줄어든 것 같고 해서 아내한테 다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애들 시험 기간이라 안 될 것 같다더군요. 어쩔 수 없이 외식은 못하게 됐죠. 대신에 제가 하루는 아들까지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아내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딸과 아들 데리고 맛있는 것 좀 먹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아이 학원이 먼저 끝나서 딸아이를 태우고 아들 학원으로 가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러 학원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아직 풀 게 더 남아서 그런 거였더군요. 그래서 올라간 김에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땡땡이 아버님은 처음 뵙는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아들 데리러 온 적은 처음이라고 머쓱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짧게 얘기를 나누다가 카운터에 옷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내 옷과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원장님이 제 시선을 돌리려는지 말을 갑자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물어보긴 그래서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와 애들 둘이서 외식했습니다. 다음 날에 아내가 어디서 벽지를 가지고 와서는 아들방 벽지를 바꿔주겠다고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굳이 뭐하러 그러냐고 좀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애 공부하는데 벽지가 좀 심심한 것 같다고 분위기 바꿔준다고 그러는 거래요. 딸의 방도 똑같은데 왜 딸의 거는 안 바꾸냐 했더니 벽지 바르고 남으면 같이 바꿔주려고 했다네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같이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아들 거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바꿔주겠다니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적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래도 딸아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제가 딸아이 다 챙겨줘서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고 오히려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화를 내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숨기는 게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솔직히 다 털어놓자고 했더니 아내가 잠시 당황하더니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긴장이 되어서 조용히 있었더니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벽지를 마저 바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 뒤로 아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아내는 다른 특별한 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내한테 미안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낌이 달라서 아들이 데리러 학원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한테는 말 안 하고요. 학원에 바로 올라갔더니 아들은 자습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쓱해져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자 목소리는 확실했는데 간간히 여자 목소리도 나는 것 같았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내 문을 덜컥 열었더니 안에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과 아내가 저는 보자마자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원장 품에서 떨어져 나오며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제가 아는 쪽으로 다가가니 원장이 저를 막아서며 일단 얘기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들리긴 하겠어요? 원장을 밀치고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아내가 울면서 빌더라고요. 자기가 다 말해주겠다고 때리지만 말라고요.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서 아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원장이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길래 원장에게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애가 공부하는 곳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를 치는데 나중엔 저도 눈물 때문에 목이 막혀 얘기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아이가 무슨 일인지 와서 보려고 하길래 제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우리 셋은 밀쳐진 의자와 책상들을 다시 세우고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앉는 것도 아내는 원장 옆에 앉더군요. 2대1로 붙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둘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떼더라고요. 사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인데 근데 이 남자가 이혼한 남자였고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죠. 아내와 이 남자가 찰떡같이 잘 맞아서 그 뒤로 몰래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네요. 전 왜 눈치를 못 챈 걸까요? 너무 한심하면서도 화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그렇게 남자와 아이와 셋이서 밥도 먹고 놀러다니며 거의 이중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더 붙어있고 싶으니 아들이라도 자기 자식처럼 키워야겠다 싶어서 입양 얘기를 저에게 꺼낸 거였고요. 이제 와서 보니 퍼즐이 맞더라고요. 아들한테 옷도 더 사주고 학원도 다니게 하고 신경 써준 것부터 해서 벽지 바꾸고 아들 일이라면 이 여자가 나서서 했었던 것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아이가 안쓰러워 저 혼자만 챙겨주고 있었네요. 딸아이는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됐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잠깐 생각을 하다 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그날부로 바로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내가 그대로 키울 테니 아내에겐 그냥 그 남자랑 애 데리고 어디든지 떠나라고 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게 아내는 실망하거나 아쉬운 내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또 험한 꼴 날 것 같아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안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요. 아들은 거짓말한 건 아니래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따로 있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참 아들 교육도 뭐같이 잘 시켰다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잘 살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저는 딸아이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날부터 아내와 관련된 짐들을 다 빼서 집 밖에 내다 놓았어요. 언제 가져갔는지 다음날에 보니 없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그래도 계속 일을 해왔고 아직도 돈을 벌 수 있어서 딸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벌어다 준 돈만 받아 쓰고 살았었는데 뭐 앞으로 둘이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던지 하겠죠. 저는 딸아이와 함께 더 여유있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만족합니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걱정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딸아이와 저랑 둘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저 집보다는 잘 키울 거예요.